이번에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개정 교재에 맞춰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그 새로운 내용을 변형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100%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여러분들 한두 문제로 합격이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로 여러분들 합격하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고요. 수분을 마시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청소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청소할 때 물로 청소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면 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질병이 뭐냐면 염증, 우리 몸의 염증, 모든 질병의 시작이 염증이죠. 그래서 염증, 그리고 염증성 질환인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볼게요. 염증이 어떤 비뇨기 질환에서 염증이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그리고 폐렴, 기관지염, 그리고 염증성 질환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이 있는데요. 이게 왜 염증성이냐면 고혈압하고 협심증, 동맥경화증이 뭐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염증,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가가 아파서 피가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피 순환이 팍팍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셔주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도 어떻게 되죠? 피 농도가 끈적끈적했던 게 탄력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간에서 뭐예요? 간에서 피 생성이 되니까 피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당이 염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피 속의 당 농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당뇨병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수분이 우리 몸에 청소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게 뭐다? 수분이다. 그러면 수분을 마시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염증성 질환이 청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성 질환으로서는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폐렴, 기관지염, 그리고 염증성 질환으로서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이것이 있다.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청소부가 아까 청소 역할을 해주는 게 물이라 그랬고 물을 사용해서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게 뭐냐면 간하고 신장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간하고 신장이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기관이에요. 간인 피를 생성해서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피를 생성해서 우리 몸을 청소해 주고요. 신장은 물로써 우리 몸을 청소해 주는 게 신장입니다. 그래서 간이 근데 역할을 약해서 경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이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이 들어와도 피를 못 만들으니까 우리 몸을 청소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 줘야 되고요. 신장도 마찬가지죠. 부신도 마찬가지고 신장 부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장도 물이 들어오면 물로 몸을 청소해 줘야 되는데 이 물로 청소를 못 하니까 한마디로 그 신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물로 청소 못 하니까 물이 몸에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또 먹으면 물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우선 설명할게요. 심장하고 그다음에 갑상선도 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펌프 작용을 하죠. 펌프 작용. 그러면 피가 들어오면요. 펌프 작용해서 그냥 피가 온몸에 돌게끔 그냥 강하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피를 강하게 밀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간장에서 피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 간장에서 피를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많은 피가 심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심장이 약해요. 그럼 펌프질을 못 하는데 피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힘을 들어 하죠. 그래서 심장이 힘을 들어 하면 어떻게 돼요? 심정지까지 와요. 심하면. 그래서 심부전일 때는
물을 적게 마셔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 보면 뭐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죠.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다 약한 거죠. 그리고 갑상선은 어떤 거냐면 호르몬을 생성해줘요. 호르몬이 뭐예요? 우리 몸에 에너지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청소를 원활하게 해주는 게 에너지 생성이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결국 우리 몸이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상선은 그 청소 기능을 원활하게 에너지를 생성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약해서.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게 수분인데, 자, 그 수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청소해주는 기관이다. 근데 그 기관들이 약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물을 섭취를 제한해줘야 된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수분 섭취, 수분으로 우리 몸을 청소해 주는데 우리 몸의 청소가 어떤 거다? 염증성 질환을 물로써 청소해 주고요. 그러면 이 청소하는 기관이 뭐다? 청소하는 기관이 뭐다? 간, 신장, 심장도 그냥 아예 청소 기능으로 해줘도 돼요. 그냥 어차피 간에서 이제 연관돼서 나오는 거니까 피가. 그러면 간, 심장, 신장, 그 다음에 부신, 그리고 갑상선. 이게 다 청소 역할을 하는데 이 청소부가 몸이 약해서 제대로 청소를 못하니까 물을 배출을 못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 뭐죠? 청소부죠. 수분 섭취, 청소부가 약한 거죠. 청소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부신, 그리고 갑상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여기서 뭐죠? 간경화겠죠. 1번 간경화. 간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청소부인 간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염증은 다 뭐다? 수분으로 몸의 청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분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2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질병이 뭐가 있나요? 그러면 수분 섭취 제한해야 하는 질환이 아닌 것은 수분 섭취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염증성이죠. 몇 번이죠? 3번이죠. 염증성. 협심증도 뭐예요? 협심증도 동맥경화증, 고혈압과 같은 거예요. 협심증이 뭐냐면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가는 게 좁은 거예요. 이거는 동맥경화증입니다. 협심증은. 3번 다음중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하는 질환이 아닌 것은 수분 섭취를 해야 하는 질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수분 섭취를 안 해야 되는 거죠? 몇 번이죠? 3번, 5번이죠. 부신기능 저하증. 자, 간, 신장, 심장, 부신, 갑상선은 뭐예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에요. 염증성은 뭐죠? 수분 섭취를 통해서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거고요. 4번 노인의 영양관리에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수분 섭취를 통해서 몸속의 염증을 청소하는 거예요. 염증이죠, 염증. 염증성은 뭐죠? 5번 당뇨병이죠. 5번 당뇨병이 염증성 질환이에요. 당이 염증이에요. 한마디로. 몸에 들어가서 염증이에요. 한마디로 몸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당이. 5번 노인의 영양 관리에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것은 염증성이죠. 폐렴이죠. 염증, 폐렴. 자,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의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자, 이거는 간단하죠. 우리가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이해하면 되죠. 약의 역할이 뭐죠?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기능을 떨어뜨릴 때 약을 먹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삼, 홍삼은 약의 효능이 뭐예요? 몸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 산이 뭐냐면 지방은 몸속에 안 좋지만 지방산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향상시켜요. 그리고 간말이 놀래 산도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뭐예요? 기능을 떨어뜨려요. 프로바이오틱스. 자, 프로는 떨어뜨린다. 이렇게 이해해 줍시다. 그리고 알로에는요, 조금 색달라요. 이뇨제 해가지고요, 이뇨제가 오줌을 쉽게 나오도록 해주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알로에 같이 먹으면 오줌을 통해서요, 칼륨이 나와요. 그래서 칼륨 결핍이 생겨요. 이게 다르죠? 약효 과잉, 그 다음에 감소인데, 약효 과잉 감소인데, 이거는 칼륨 결핍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에서 고혈압 약이에요. 고혈압 약. 근데 저혈당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혈당이 뭐죠? 우리가 보통 당뇨병 하면요. 뭐죠? 당뇨병 하면 혈당이 높은 거죠. 고혈당이거든요. 근데 저혈당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당뇨병일 때 좀 잘못하면 합병증이 생기는 게 저혈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해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합병증이에요. 원래 고혈압 약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잘못하면은 당뇨병 환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다 비슷하게 성인병이잖아요. 그러면 고혈압 약을 프로바이오틱스가 잘못 먹으면 이게 합병증 해가지고 저혈당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줍시다. 원래 고혈압이나 뭐 당뇨병이나 다 같잖아요. 질환은. 그게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거 프로바이오틱스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합병증이 생긴다. 그래서 저혈당이 된다. 이렇게. 요거 외거나 뭐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자, 이게 다 인삼 홍삼에서 혈압 상승, 고혈압일 때 혈압 상승, 약효 과잉, 약효 과잉, 약효 과잉, 약효 과잉인데 뭐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약효 감소제 항생제일 때. 근데 고혈압 약일 때는 뭐야? 합병증인 저혈당이 생긴다.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같은 종기성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줍시다. 이거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고요.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세요. 이거 어차피 시험에 나옵니다. 프로일 때만 조금 이제 합병증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6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부작용인데 틀린 거예요. 자, 1번 인삼. 인삼은 기능 향상이죠. 혈소판제, 약효 과잉.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는 뭐죠? 기능 다운이죠. 항생제일 때 약효 과잉. 간말이 논리 산은 뭐죠?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효 올리는 거. 알로에는 약효하고 상관없이 이뇨제 해가지고 뭐야? 칼륨을 내보내서 칼륨 결핍이라 그랬어요. 오메가 산은 뭐죠? 약효 과잉. 그래서 약효 과잉. 답은 2번이죠. 이거는 약효 과잉이 아니라 약효 떨어뜨리는 거죠. 약효 저하. 7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는 것이에요. 맞는 거. 나머지는 다 틀리고 하나가 맞는 거예요. 인삼은 자 향혈소판제. 인삼은 아까 뭔지 이제 기억이 나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간말이 놀래산 산은 어떤 거였어요? 지방산은 어떤 거였어요? 알로에는 어떤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맞는 거 찾을 수 있겠나 이제? 자, 5번이 맞죠? 인삼은 기능 향상이었죠. 그 다음에 프로는 떨어뜨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간말이 놀래 산은 향상시키는 거였어요. 알로에는 상관없이 칼륨이 결핍이죠. 칼륨이 나가서. 그 다음에 산이니까 어떻게 돼요? 약효 과잉. 8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 인삼 해가지고 항혈소판제 약효 과잉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찾아볼래요? 인삼, 프로바이오틱스,
간말이 놀래 산산, 알로에 지방산 해서 틀린 거가 몇 번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여기서는 고혈압.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같은 거라고 했어요. 같은 종기성 질환이죠. 근데 프로바이오틱스하고 고혈압하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합병증이 생겨서 저혈당이 생긴다. 저혈당이 뭐라 그랬어요? 당뇨병에서 원래는 고혈당인데 약을 잘못 복용하거나 치료를 잘못하면 합병증이 생긴다. 그 합병증이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이해해 줍시다.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고혈압 약 먹으면 저혈당이 되는 거예요. 저혈당. 당뇨하고 관련됐어요. 그럼 고혈압이나 뭐 저혈당, 뭐 당뇨나 뭐 이제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먹으면 당뇨병, 고혈당일 때 고혈압 약하고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합병증이 생겨서 저혈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줍시다. 어차피 시험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9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어차피 이게 비슷하니까요. 안 읽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맞지 않는 거니까. 틀린 거가 몇 번일까요? 인삼, 프로바이오틱스, 산. 답은 2번이죠. 고혈당이 아니라 저혈당이었죠. 저혈당. 그래서 이게 합병증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10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알맞은 거. 부작용이에요. 여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알로에하고 이뇨제하고 먹으면 부작용이 뭐라고요? 칼륨 결핍입니다. 칼륨 결핍입니다. 칼륨 결핍. 자, 여러분들 합격하세요. 합격합니다.